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의 이제 채널 운영자이신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이제 가끔씩 만나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김 작가 TV의 김도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색다르네요. 네. 반대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했는데 저희 이제 오늘 코너는 네. 이 책입니다. 이 럭키. 럭키. 지금 이제 뭐죠? 그 자기계발 분야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네. 럭키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막 이렇게 접어가면서 네.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느낌은 재질이 되게 좋다. 비싼 겁니다. 이런 느낌. 벨벳 재질이에요. 아, 벨벳 재질이에요? 그 일반 그 표지랑 재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더라고. 왜냐면 독자분들은 어쨌든 이게 운 관련된 책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군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행운이라면 이게 딱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 이 네이클로바, 행운, 럭키라는 기분 좋은 글자 딱 만졌을 때 뭐야? 그러니까. 기분 좋아. 아니, 물론 읽어볼까? 이 책을 산다고 뭐 운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진 기분이라도 않죠. 읽는 동안에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앉은 자리에 이렇게 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되게 네.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작가님이랑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풀어 나가 볼 텐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여기서 만났죠? 술집에서 만났나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김 작가 TV 촬영장에서 만났죠? 그때는 저는 뭣도 모르고 여기저기 이제 나가던 때고 그쵸. 그때 이제 책 나와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여기저기 나가보라고 이렇게 했던 맞아요. 때여가지고 아닌가? 그 전이었던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네. 다른 저도 많은 채널에 나가봤지만 그쵸. 이 김 작가님은 네. 인터뷰를 좀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요? 그냥 말을 잘 듣고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네. 다들 듣고 있잖아요. 어디서 이 차이를 느낄까?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뭔가 말을 할 때 되게 편해. 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나가다 보면은 그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뭔지 설명할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님이 이제 저를 부르기 전에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에 그치. 대해서 알기 위해서.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채널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어.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이야, 그냥. 서로 처음 본 사람이죠. 그럼 공감대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앉자마자 바로 시작하지. 앉자마자 바로 시작. 자, 뭐 어디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번 내가 들어는 줄게. 뭐 이런 느낌이라면 그게 있죠. 간혹 있죠. 작가님은 딱 보면은 이렇게 이거 네네. 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항상 보면 이런 걸 써놔.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 오시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나 오늘 한번 배워보겠다. 혹은 내가 이걸 듣고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를 엮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작가님이 처음 책을 내시고 군대에다 팔고 그 얘기 좀 해줘봐요. 나는 그 얘기 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내가 이제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이 사람 저 보통 사람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적이 되지 말자. 같은 편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 이제 책 팔았는 거는 군대랑 그 전에도 뭐 어디 그렇죠. 학교에 가셔서 하신 거 맞아요. 그런 얘기. 그거 이제 상대를 설득한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제 인생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좀 큰 이벤트적인 사건인데 제가 첫 번째 책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라는 책을 냈어요.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네. 날개가 없으니까. 그 책이 이제 학벌을 극복한 생존 지침서 같은 책이에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10년 전에는 훨씬 더 학벌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사실 금융계에서도 학벌이라는 건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못했어요?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죠. 어. 대학교 때는 뭐 학점은 3.8 정도니까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왜냐면 평점이 4.5 만점이니까 그냥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다닐 때부터 이제 한 27살 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27살 때부터. 근데 저는 학업 공부보다는 뭐랄까 인생 공부를 열심히 살았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 것 같아요. 김 작가님 그러고 보니까 김 작가님 처음 나올 때 그 문구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그거 그거 너무 멋있어. 제가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자기개발서든 어떤 뭐 동기부여 관련된 강좌든 보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 자체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나아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던 거를 똑같이 내려놓고 지금부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은 과거형에 가까운 느낌이고 지금부터 앞으로 뭔가 변화된 삶을 그렇죠. 살아라 네. 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 맞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그 학교 총장님. 학교 총장님. 그래서 다시 맞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참 진짜 좀 배워야 돼. 이게 잘 못 배워야 돼. 듣는다는 느낌 들겠구나. 배워야 돼. 자꾸 끼어들고 말이야. 정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졸업할 당시에 이제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결국 뭐 외국계 좋은 회사도 취업을 했고 음. 이제 그런 저한테 이제 그 학교에서 후배들이 메일 같은 걸 많이 보냈었거든요. 선배님한테 어떤 상담 같은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 책을 냈잖아요. 네. 그 첫 책을 내고 이제 제 학교 후배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후배들이 2만 명인데 그분들한테 내가 뭐 어떻게 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학교의 총장님을 찾아갔죠. 제 학교 총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님이 근데 만나죠?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아. 학교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약간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는 우리 학교 안에서는 계명대학교 음. 김도윤 상도 좀 많이 받았고 네, 학교를 네, 빛낸 졸업생.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다녔던 그 지역에서 많이 듣던 말투야. 말투가 포항. 잠깐 사투리. 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학교 총장님을 찾아가서 시작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책 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억지잖아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총장님 제가 계명대학교를 사랑한 것과 총장님이 계명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우리 계명대학교의 전국 학생들은. 대학의 순위는 그리 높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저는 인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학교의 후배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면 그 메일 내용이 뭐 1학년 친구들은 뭐 선배님 제가 그 신입생 한영회 때 입학식 때 학교를 못 갔습니다. 왜? 그 전날 너무 슬퍼서 펑펑 운다고 뭔가 이 학교에 합격한 게 좀 자기 목표 학교는 아니었던 거죠.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었겠죠. 뭐 창피스러워서. 그 다음에 뭐 2, 3학년 친구들은 선배님 이 학교 졸업해도 뭐 비전은 과연 있긴 한 겁니까? 그 다음에 4학년 졸업한 친구들은 선배님 저희 학교 나와도 뭐 대기업이나 외국계 좋은 기업에 취업은 할 수 있긴 한 겁니까? 가능은 한 겁니까? 네. 사실은 지방대학교에서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 실제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냐는 질문 자체가 그렇죠. 좀 슬픈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뭔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학교 안에서 잘 될 수 있는데 뭔가 아무래도 지방에 있을수록 자격지심과 피해의식과 내가 학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거를 딛고 일어서서 잘된 선배의 사례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제가 학교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잠깐만요. 까먹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보다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렇죠. 여기 있잖아. 그렇죠. 이거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후배들이 이제 우리의 계명대학교에 그래도 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이제 처음부터 좀 좋은 코스를 밟은 경우들이 엘리트 코스로 밟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학교를 예를 들면 뭐 스카이를 나오신 분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학교에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에 있으면 그런 좋은 이야기가 좀 잘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면 들어도 우리는 대학이 처음부터 다르잖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총장한테 말씀드린 게 저의 이야기는 후배들한테 저는 실제로 내가 당장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뭔가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저희 시작은 똑같다고. 전 그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나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버리고 자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나은 성장을 한다면 저는 이게 우리 계명대학교가 명문대학교로 발전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우리 계명대학교 후배들이 이 책을 최대한 많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뭐 바로 책을 사줄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이제 내부 나중에 회의를 거치셔서 결론적으로 1,000권을 사주셨죠. 1,000권. 1,000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000권.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작가님이 이제 그 총장님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면서 근데 그동안 이제 그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을 거고 떠올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한테 얘기했던 것들 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어필이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많이 했죠. 제가 지금 이 설득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드리기 전에 정리를 한번 드리면 네.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호수 팀장님 옆에서 계시지만 이호수 팀장님은 공대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계산하시는 분이잖아요. 계산. 그렇죠. 네. 감성이 흔들리시는 분보다는 이런 이성적인 게 흔들리시는 분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감성적인 면도 네, 있지만. 감성적인 있죠. 네, 아무튼. 근데 저는 팀장님이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우리가 보통 성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개발 강의, 동기부여 강연 들으면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말이 좀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저거 좀 뭔가 포장된 MSG 좀 뿌린 것 같은데. 너무 좀 인위적이야. 만들어낸 말 같아. 현실성이 좀 없는데. 근데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김 작가 지금 뻥치는 이런 생각 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 저 확신합니다. 왜냐? 실제 제가 했던 거기도 하지만 말이 되잖아. 설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상대방도 나도 말이 돼야 한다 생각을 해요. 말이 된다. 말이라는 건 논리성인 거죠, 결국에는. 말 되네. 말 돼. 이 안에 사실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냈어요. 첫 번째 책은 이제 동기부여, 뭐 지방대회 날개가 없으니까 달려야 된다. 그렇죠. 그 책이었다면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제가 취업을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의 취업 난이니까. 네네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네. 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취업에 절실한 친구들이라도 진짜 제대로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 100명,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자 100명을 인터뷰해서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 녹취록이나 심지어 예를 들면 SK의 이제 인사팀장이면 만나서 비밀 녹취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진짜 이야기가 당기니까. 왜냐면 제가 SK 뭐 인사팀장 이효석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사 관련된 내용 보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인사 담당 100명 비밀 녹취한 책을 썼어요. 네. 냈어. 책이 진짜 지금까지 썼는 것 중에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책 중 하나예요. 제 책 중에서 탑을 차지해요. 근데 학생들 안 보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웃기게도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은 쌓는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은 안 봐. 다른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하는구나. 네, 토익 성적, 뭐 영어 스피킹, 자격증 취득한다고. 그리고 약간 책을 봐야 되나? 그리고 약간 책 본다고 취업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또 있겠대. 있고 약간 좀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책이 좀 잘 안 팔리길래. 어쨌든 저는 작가지만 이 책을 내는 사람은 없어. 이 책이 많이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죠. 그럼 취업 준비생이면서 일단은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대학교는 시간은 있지만 아직은 좀 멀잖아요. 대학교 1, 2학년은 취업과 멀고 하니까 뭔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러면 군인이 떠올랐어요. 군인. 군대는 잠정적인 취업 준비생과 잠정적인 이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군대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는 뭐 그 토익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러진 않지. 그러진 않으니까. 거기서 책 같은 거 보니까 그때 생각한 게 이제 국방부 진중문고라는 게 있어요. 진중문고. 네, 국방부에서 1년에 한 15건 정도, 이게 매해마다 바뀌어요. 15건 정도를 한 건당 13,000건 정도씩 사줘요. 엄청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여기에 선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는 이제 몇 명한테 썼느냐? 총 이제 9명. 누구한테 했어? 9명.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민간인 소송의 대장님인 거죠. 제일 끝판대장.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한미연합 부사령관. 그 다음에 한 명이 어쨌든 누구야? 합참의장. 합참의장. 네네네. 이분들이 약간 기가 찬 표정이시죠. 아니. 이분들이 별 4개. 별 4개신 분들 대장 4명이 그 8명이고 이제 국방부 장관 총 9명한테 이제 편지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 되느냐예요. 이게 사실 이거는 설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업이기도 하고 다 한 건데 제가 했던 말은 뭐 장군님 저도 이제 군을
이제 병장으로서 만기 제대한 사람으로서 네. 군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그리움, 걱정입니다. 내 여자친구는 잘 지내고 있는지, 내 부모님은 건강한 괜찮은지, 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근데 그런 걱정은 사실 제가 군 시절만 있을 때만 해도 2년 2개월 가까웠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군 복무 기간이 한 1년 6개월까지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군에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 SNS도 발달이 돼서 좀 그런 그리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두 번째는 군 시절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내가 밖에 나가면 뭐 해먹고 살까? 그리고 나는 걱정되죠. 지금 대학교로 돌아가면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군에는 이제 꼭 대학교만 다니고 있는 분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도 오시니까 바로 이제 취업으로 나가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군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제가 제대할 때까지 없었고 지금도 거의 없는 걸로 합니다. 그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냈는 책이 이 취업책이다. 이 책은 제가 실제로 인사 담당자 100명을 인터뷰해서 그 리얼한 날것의 이야기를 다 담았기 때문에 그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를 많은 장병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갑자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 잊어버렸겠네 그러면 3개월. 저도 까먹고 있었죠. 안 됐겠지. 뭐 큰 기대. 왜냐면 이거 엄청난 거라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전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작가님 됐어요. 뭐가 돼? 뭐가 하니까 국방부 진주문고. 왜냐면 제가 그때 출판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출판계에서 이 국방부 진주문고가 약간 로또 같은 거예요. 이미 책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거를 딱 선정만 되면 13,000권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13,000권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매출이 뭐 1억, 2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국방부에랑 그 장군님들 편지를 쓸 때 손편지 쓴 거예요? 손편지? 그 이제 워드로 해서 출력을 했는데, 그 손편지 글씨체를 출력을 했지. 오케이. 했는데 그 출판사 담당자한테 편지를 보내기 전에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근데 아마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출판 담당자는 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그렇게 한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선정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 선정이 된 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제 장군님이나 뭐 국방부 장관님이 이거 가지고 이 책 선정시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이건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 편지와 책을 받은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국방부 진중문고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 책 좀 한번 같이 검토해봐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테이블 위에만 올라가면, 사실 테이블에 올라가려면 한 해 책이 몇만 권 나와요. 그분들이 그걸 다 검토하고 올리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럼 내 책이 올라가는 확률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나는 최소한 여기 테이블에만 올라가면 내 책을 본 담당자라면 그걸 선정시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 그게 있어서. 왜냐면 100명을 만났으니까. 그쵸. 진짜니까. 그런 책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또. 이거는 진짜 장병들한테 필요한 책이니까. 뭐 시나 에세이, 소설 이런 책도 필요하지만 그쵸.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제가 설명했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드셨을까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설득을 하든 영업을 하든 좀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그러게 말이 됩니다. 작가님 말하는 게 다 말이 돼요. 알았어요. 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중간에 또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그렇죠. 인터뷰를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됐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제 인터뷰 경력은 정확하게 30살 때 서울 올라오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40살까지 11년 동안 1000명 넘게 만났고 인터뷰 단계는 3단계를 거쳤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는 제가 책이라든가 영상이 이런 게 없이 그냥 유 팀장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뭔가 제가 어떤 금융에서 어떤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유 팀장님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만나 뵙고 한 30분이라도 시간 내주시면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들인데 좀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해서 그냥 만난 연락을 하는 거야. 어디에 뭐 나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난 거죠.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2단계가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뭔가 이걸 좀
좋은 가치가 있으니까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뷰 관련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관련된 취업책도 냈었고,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집중력 몰입책도 냈고, 그 다음에 뭐 공부법 수능 만점 공부법 책도 냈고,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 한 유튜브 잘하는 방법 책을 내고, 그 다음 3단계가 영상. 김작가 TV가 된 거죠. 여기서 경험을 살려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이건데, 비법을 말씀드린다면, 이건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죠. 왜냐면 아니, 남들 다 말해봤자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다양한 비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내야 됩니다.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다. 안 보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차피 시도 안 한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그 뭐 얼만큼 많은 사람이 시도하겠어요. 유튜브에 그렇죠. 지금 부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과연 시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시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는 보내보자. 네. 이게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SNS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로 보낼 수도 있어요. 다만 좀 전화는 하지 말자. 전화는 굉장히 우리가 딱 이게 아까 제가 말이 되는 거랑 똑같이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 그 은행이라든가 뭐 어디서 이제 연락 갑자기 불시로 전화 오잖아요. 뭐 좀 가입해달라고. 네네. 기분이 좋나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바로 끊어버리고 싶죠. 그런 거 보통 콜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한 상대방은 나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화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할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전화해서 다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상대방 나를 아예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어쨌든 메일이라든가 편지라든가 SNS로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는 보낼 때는 당연히 유커원칙은 담아야 되겠죠. 왜냐면 상대방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보낼 수 있다면 그 안에 이미지도 들어가면 좋아요. 나의 얼굴 이미지. 증명사진 말고. 사진 말고. 취업하는 거 아니잖아. 좀 편안한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로. 그러니까 메일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보내고,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그 안에 내용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시는 그 취업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소개서도 분량 미만 적으면 필터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500자면 100자 적으면 안 돼. 그렇지. 최소한 300에서 500자 사이는 적어줘야지. 그래서 분량은 A4용지 한 장은 넘지 말자. 그 정도. A4용지 한 장 넘지 말고 A4용지 반 장에서 A4용지 한 장 사이에. 그러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A4로 딱 보고 딱 볼 정도. 네. 넘겨야 되면 좀 그러니까. 아니 팀장님한테 누가 만나고 뵙고 싶대 10장짜리 보냈어요. 읽고 싶어요? 솔직히 바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냥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거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뭐 여기서 이제 진정성과 그 안에 뭐 어떤 텍스트로 글을 쓰고 뭐 이런 거는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네네. 자, 제가 아까 전에 장관님, 아니 그 국방부 장관님과 장군님한테 보냈잖아요. 몇 명한테 보냈죠? 8명. 8명. 별 포스타 8명, 국방부 장관님까지 1명 합쳐서 9명 보냈잖아요. 별 32개. 제가 왜 보냈을까요? 그 9명한테. 한 명만 내 말 들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어쨌든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금융이면 그렇죠. 금융, 주식, 아니면 뭐 부동산. 그 분야에 무형자산의 전문가 팀장님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 그쵸.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김타 맞아, 기사님, 오종태 이사님, 맞아요. 이사님들 많네. 맞아. 염승아 이거 다 이사네. 나만 팀장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네. 그분도 10명이 있어요. 이 여사 팀장님만 찍고 만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럼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있어. 그럼 10명한테 다 보내. 네. 내가 육하원칙과 분량도 지키고 하는 진정성도 담았어. 그럼 한 명은 무조건 만나줍니다. 이건 그런가요? 확실합니다. 그래요. 한 명이 안 만나주잖아요. 보낸 사람이 메일을 잘못 보낸 거야. 진짜. 아. 아니 그 안에 그렇게 잘 썼는데 10명이 어떻게 다 거절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정도. 그렇구나. 참 이게 네.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얘기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되게 색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주식 얘기하고 투자하고 이런 얘기 경제 얘기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가 굉장히 다른 주제인데 네. 저도 이게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것 말이 같다는 되는 게 생각이 굉장히 들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려면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제 사람을 그냥 만나는 1단계 그렇죠. 만나는 그러다 인터뷰도 하고 책도 네. 쓰고 이러다 영상으로 왔다고 했어요. 영상, 유튜브 네. 이건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작가님 아직 이제 뭐 지금 이제 성공하신 건가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뭐 완전 다 성공한 것도 아닌데 아니죠. 이런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책을 내기에는 아직은 네.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과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네네네.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지금 그래도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김 작가 TV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유튜브 채널이 어떤 식으로 성공하게 됐는지 네. 그리고 이 책에도 그 소개가 돼 있어요. 뭐 플라잉 휠 그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네. 김 작가 TV라는 채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게 네. 됐는지. 김 작가 TV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역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시기를 버텨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공의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정하려고 하는 순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게 나중에 끝에 성공을 했더라도 다시 가정이 드러나면서 그 결과값이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성공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건 누구도 진짜 알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버티는 수밖에, 존버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 올렸거든요. 2019년, 18년 18년, 10월 네네. 29일.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2년 한 10개월 정도 됐죠. 3년이 안 됐네. 3년 안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 지금 한 거의 90만 명이 됐으니까 곧 사람들은 있으면 100만 명 되겠네요. 네, 12월쯤에 미리 축하드립니다. 올해 안에. 감사합니다. 골드 버튼 나오면 와 이거 한번 해야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제가 좀 잘 됐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의 처음에 성장 속도는 이호서 팀장님의 한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금 채널 운영이 몇 년 되셨죠? 1년 조금 넘었죠. 1년. 몇 명이시죠? 지금 11만 명. 11만 명. 1년이나 되셨나요? 1년 좀 넘었어요. 아, 1년 넘었네요. 근데 직장생활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집중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유튜브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올렸던 게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까지 구독자가 1년 2개월 동안 해서 한 6, 7만 명? 6, 7만 명.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숫자는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숫자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때 인터뷰 기획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편집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했죠. 저도 유튜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20년에 유튜브에 이제 재테크 영상을 한두 개 그냥 툭 올렸어요. 원래는 재테크가 주력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죠. 저는 자기개발과 동기부여가 주였습니다. 재테크와 관련된 거 영상을 툭 올렸는데 반응이 좀 괜찮은 거예요. 좀 더 올려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에 이제 이상한 뭐가 오더니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산도 이제 빠그라졌고 좀 거의 주식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몰렸잖아요. 왜냐면 다들 돈이 지금 그렇죠. 박살이 났으니까 그때 저 똑같은 마음이라서 사람들도 나 똑같은 마음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빨리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주식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튜디오도 내재화를 시켰어요. 왜냐? 더 많이 찍기 위해서. 더 빨리 찍고 더 많이 내재화를 찍고 시켰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외부 스튜디오를 찍었어요. 외부 스튜디오. 1년 2개월 동안 늘 돌아다니면서 외부 스튜디오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 게스트 있고 저 있고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가 있으면 그 세 개 시간을 맞춰서 예약을 하고 가서 세팅하고 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이거는 사실 팀장님은 쉬워. 왜냐하면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을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저는 그때도 카메라를 3대 들고 다녔어요. 저기는 카메라 3대 있죠. 그때 그 장비예요. 캔을 그래. 끌고 다녔어. 대박이다. 나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니까 어디 뭐 쫄렁쫄렁 가가지고 그냥 여기도 사실은 김 작가님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아무런 부담은 없어 사실. 근데 아무튼 뭐 뚜벅이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구독자가 확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20년에. 네, 2020년에 구독자가 52만 명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600% 성장했어요. 2020년에 50만 명. 52만 명. 52만 명. 네. 진짜 많이 늘었구나. 그때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튜디오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하려면 그때 월세가 한 200 정도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사실 월세 200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로 뭘 사가지고 이자를 200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월세 200이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이제 이런 판때기가 있으면 막 보드 마커 쓰면서 내 지금 계획과 현재 수익은 이렇고 현재 조회수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런 방향으로 뭘 가고 잔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브리핑한 거야. 몇 명한테. 걔네들 다 뭐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질러볼게.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그때
빨리 질렀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님도 지금 유튜브 하시지만 작년만큼 채널 안 크잖아요. 그쵸. 그 모든... 작년? 네. 저는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시작해서 모르시겠죠. 작년에 4월달에 시작해서 작년 말에 8,000명이었죠. 올해 10만 명 는 거예요. 올해 본격적으로 한 거죠. 네, 올해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도 좀 적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있었고 왜냐하면 엄청 큰 상승기였으니까. 그렇죠. 역대 없는. 그래서 그 파도가 왔던 그 운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던. 진짜 여기 보면은 타이밍에 맞춰서 네.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여러분 인생에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 게 그 전에 어쨌든 1년 2개월던 구독자 7만 명이 잘 된 건 아니지만 유튜브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재테크 영상도 몇 개 올려봤으니까 그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월세 200이랑 편집자를 늘리는 등 빨리 뛰어든 거. 결국 준비와 실행과 운이 오는 걸 잃는 거. 이 3박자가 운 좋게 맞아 떨어져서 저는 잘 되지 않았을까 작년에. 요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생각나는 질문인데요. 네.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그러니까 김작가 네. TV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작가 TV를 처음 만들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30살 때부터 원래 뭐 드림리스트 같은 거 만들었었는데 드림리스트 30개를 만들었는데 네.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좀 달성을 했더라고요. 한 15개 이상은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 작은 것도 아니었는데 대단하다. 그 목표가 참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 그거 안 보고 있는데 해보니까 다 도달했어.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왜냐면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이제 만들었던 꿈 중 하나가 김작가 토크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잠깐 이제 그 당시에는 김도윤 토크쇼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김작가 토크쇼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 이제 구독자 더 많아지고 하면 TV에 김작가 토크쇼를 런칭하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좋은 카메라를 들고 캐르에 담아서 삼각대 3개랑 카메라 3대 담아서 담았던 이유가 네. 좋은 카메라 촬영해서 영상이 TV에서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이게 약간 오버스펙 같긴 했어요. 유튜브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사실 지금 촬영장도 1인 크리에이터 치고는 진짜 굉장히 오버스럽어요. 그럼요. 정말 이게 화려해요. 여기 보면. 저도 뭐 많은 게스트님 오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 여기보다 방송국 제외하고는 여기보다 괜찮은 환경을 본 적이 없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고 환경이 좋아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편안함을 느꼈던 것도 맞아요. 보통 이제 책 하면은 목차를 좀 읽어드리거든요. 이제 목차가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다는 아니고 1장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네. 2장은 관찰, 3장은 속도, 4장은 루틴, 5장은 복귀. 이것도 좋았어. 저는 충분히 돌아봐라. 자기네 긍정, 시도 이런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책을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느낌이 중간중간에 뭐 숙제처럼 뭘 한번 적어봐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럭키 노트라고. 너 주변에 끊어내야 될 사람 있으면 적어봐. 이런 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안 해봤는데 나를 성장시켜줄 사람들 적어봐. 막 이런 거. 그리고 왜 그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렇죠. 적어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이 되죠. 구체적일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못 적었어요. 왜냐면 적으면 되게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끊어낼 사람 참은 못 적겠더라고요. 그 끊어내야 될 사람에는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그 별명이나 이니셜로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실명 적을 수 없잖아요. 이니셜을 이게 쓰고. 뭐 데스노트 아니잖아. 그러네.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을 이니셜을 써라. 아니잖아. 탁구형 뭐 이렇게 쓰기는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K, T.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얘기를 좀 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김작가 TV가 나중에 진짜 김 작가님이 꿈꾸시는 대로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로 TV에서도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언젠가 올 날이 있을 거라고 김작가 생각하고. 초대합니다. 멋있는데? 멋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이제 사람이에요. 운을 가져오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한번 이건 제 에피소드인데 저도 이제 헤지펀드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냐고 막 이제 물어보고 네. 헤지펀드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막 가면서 막 다 물어본 것 같은데 뭐 하나 찝찝해가지고 가시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헤지펀드 매니저로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누구랑 일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소름.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네가 그동안 그 헤지펀드를 하면서 누구랑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금도 나는 되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얘기를 했던 장면조차 딱 생각이 날 정도였다. 너무 딱 머리에 와닿았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는 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안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랑 일하느냐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맞아요. 뭐 굳이 제 얘기부터 안 하더라도 우리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인간관계잖아요. 맞아요. 인간관계 1등이야. 인간관계 1등이죠. 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어떤 상사랑 일하고 있냐, 맞아. 어떤 주변에 동료가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미안하다 얘들아. 팀원들. 아무튼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좋은 팀에 있으면 당연히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똑똑한 선배가 있으면 나도 똑똑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데서는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성공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저는 인터뷰가 직업이니까 다 만나는 거고, 대부분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네.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보면 사실 같은 재테크 영역이지만 대부분 하나를 파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아파트 청약하시는 분과 뭐 경매하시는 분과 빌딩 사는 분, 뭐 같은 영역이라 볼 수 있죠, 부동산이라면. 근데 빌딩 파시는 분 빌딩만 파요. 그냥 경매하시면 경매만 파고. 다 잘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가 좀 끊어내야 될 사람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끊어내야 될 사람. 그래요? 멀어져야 될 사람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누굴 만나든 아니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굴 만나든 사실은 대부분의 만남의 시작은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 내 짝꿍을 내가 정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 처음에 우연찮게 짝꿍을 학교에서 정해주든 아니면 번호 순이든 이름 순이든 키 순이든 정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친해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가 내 자존감을 긁어먹는데도 계속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대표적인 사례는, 저는 책에서는 조금 냉정하지만 너무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은 멀리 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하고 이런 친구라면 좋아요. 우리 모두는 실패를 하니까. 그렇죠.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실패가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실패를 할 때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는 친구는 멀어지면 왜 좋냐면, 실패가 익숙해진 사람. 그렇죠. 그분들은 나도 끌어내려. 예를 들면 이효수 팀장님이 제 이효수 팀장 친구예요. 갑자기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효수가, 야, 니 집 나이, 야, 여의도 좁아. 금융계 보수적인 거 몰라? 또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니? 본인이 사실 유튜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를 자꾸 끄집어내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장을 잘 못하는 거를 넘어서 내 자존감도 긁어먹죠. 그런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영향 받잖아요. 그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너무 당연한 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히 제 생전에 친구를 잘 만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저 그 말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진짜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친구면 그쵸. 좀 못됐든 뭐 그래도 내가 좋아하면 우정. 그렇지. 의리.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네. 친구가 검은색이면 내가 검은색이 될 확률이 너무 높고, 친구가 하얀색이면 내가 하얀색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 그냥 친구와 나는 일상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염될 확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누구랑 같이 투자하느냐가. 맞아. 저희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누구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시장이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제가 이제 글로써 얘기하는 사람 말고 어제 이거 뭐야 막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되게 투자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도 되게 영향 많이 주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투자나 성공이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아니 거고.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한테 뭘 할 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걸 향해서 이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새 책을 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걔를 만나서 얘기하면 내 기운이 깎여. 야 이게 되겠냐 이거? 막 이런 거지. 아니 내가 굳이 왜 자꾸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뭐 끊어내라. 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만났어. 효소가 우린 아닌 것 같아. 너는 그래서 별로야. 내 자존감 그리고 막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라 연기 잘하는데. 차츰 차츰 멀어지자는 거죠. 그냥 연락을 좀 더 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 악연을 만들면 안 돼. 악연을 만들면 언젠가 이게 돌아옵니다. 차츰 멀어지니까 요새 연락 오잖아요. 효소야, 나 요즘 너무 바쁘다. 야, 나 보고 싶어 죽겠는데, 야, 좀 시간이 안 돼. 또 연락 오면, 효소가, 야, 우리 다음 달에 볼까? 차츰. 야,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좋네요. 왜냐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 10년 전 돌아보세요. 10년 전에 친했던 친구 지금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들 외에 정말 내 인생에 긁어먹는 친구는 조금 멀리 하자. 그거 하나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아까 팀장님이 그 성공한 펀드 매니저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맞아. 그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꼭 왜 필요하냐면 이 앞단이 일단 먼저예요. 왜냐면 그건 내가 지금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성공한 사람 만나야 되냐면 내 주변엔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라면 사실 그런 노력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처음 올랐을 때 좀 놀랐어요. 저. 왜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외국계 기업 회사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좀 괜찮은 회사였는데 와 다들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자라온 환경이. 지금 환경도 좋고 그 중에 이제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처음 봤어. 아니 난 국회의원은 뭐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는 줄 알았어. 저도 국회의원 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그 중에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좀 다르겠지만 타워 팰리스라고 하면 그렇죠.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저희 거기 사시는 분도 좀 있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도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사원이었거든요. 이제 사원으로 일을 하는데 인턴십 들어온 친구도 있잖아요. 인턴십 들어온 친구가 이제 타워 팰리스 살더라고. 뭔가 약간 난 전 그때 고시원 살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여기 세상이 다르다. 야 내가 어릴 적 생각하던 그런 성공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돼 있죠. 그쵸. 근데 대부분의 흑수저를 포함한 흑수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환경이.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디 요 위에 계신 성공하신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스파크 이렇게 줘요. 동기부여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가 겪은 시행착오 내가 지금 1에 있고 그분이 레벨 100에 있다면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이 시행착오도 너무 많이 겪었을 거잖아. 그것들 많이 걷어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노하우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운이 좋으면 소개해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호틴장님 만났을 때도 뭐 제가 이호틴장님한테 유튜브에서 도움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이호틴장님한테 그 좋은 게스트분들을 섭외를 조금 부탁을 드려서 쉽잖아. 맞아. 이런 분들을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윗세상 가려면 윗세상의 구성분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가야죠. 그 맞네요. 네. 제가 이걸 찾아본 게 네.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현투자자문의 이제 박성진 대표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쵸. 이분이 얘기하신 내용을 이제 멘트를 따놓으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면 누군가 알아서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건방진 생각이었다. 이분조차도 사실은 같이 투자하시고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
근데 이분조차도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사실 그 성공하기 위한 것도 그렇고 투자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진짜 뭐 이것처럼 이제 좋은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이야기를 하면서 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세상을 받고 보고 내가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채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었고, 이 시도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떤 결과를 올지 아주 그리고 좋은 한 가지 재질의. 궁금한 건 있어요. 뭐요? 사실 이호수 팀장님도 왠지 제 생각에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오랜만에 읽으셨던 것 같고,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읽었어요.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실 분 같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계발서라는 것 자체를 언제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호수 팀장님에게 이 책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전해드렸던 메시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쵸. 내가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기부여가 됐어요, 동시에.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그런 과감한 결정,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게 뭐 그렇게 되게 엄청 막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살려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잘할 자신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근데 방향성은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도를 이 책에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속도가 안 나죠. 정하고 이렇게 가야지 속도가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도 난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고, 그 멘트가 사실 제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자기계발서를 봤는데, 글쎄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돌아볼 수 있는, 결국은 자기계발서라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좋은 책이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일단 재질이 좋아요. 재질이 좋고 읽기 너무 편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팀장님, 자산전략 팀장이든 아니면 김단태 대표님이든 이 재테크 관련된 채널 제가 몇 번 출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책을 받으셨을 때 괜히 인터뷰 승낙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럭키라고 하니까 운우주 그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건 그런 종류가 아니라 좀 다른 영역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또 김 작가님이 제 채널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너무 재밌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북카페 11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 선물 10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퀴즈 뭔가요? 퀴즈는 이제 생각해보죠. 가사 뭐 할지, 럭키, 미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가.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김작가 TV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